네, 체크인 차이나 시간입니다. 중국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죠. 신일섭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중국 출발 모습이나 지금까지의 중국 시장 상황들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세계 증시를 보면요. 다우 이제 2만 앞두고 있죠. 2만 가면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독일 증시 엄청난 급등, 하루도 음봉이 나오지 않는 상황. 아시아는 좀 엇갈리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 12월 달 들어서 반등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강했던, 11월 달에 그 한국 증시가 약할 때 강했던 홍콩 H, 상해, 그리고 심천. 지금 12월 달 들어서 다시 급락이고요. 여기서 지금 아시아에서는 호주가 아주 초강세고요. 동남아시아는 약세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은 니케이는 워낙에 강세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중일을 봤을 때 한국이 조금 반등을 하니까 중국이 처지는 모습, 좀 엇갈리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12월 달에. 지금 오늘도 그런 모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소도 빠지지만 지금 요즘의 흐름을 봤을 때 상해 조합은 계속 약세였어요. 오늘 0.13% 빠지면서 지금 11선의 저항을 받는 모습이죠. 그리고 심천도 마찬가지예요. 11선의 저항이에요. 상해보단 반등이 약하네요. 그래서 지금 0.21% 정도 빠지고 있고요.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인 홍콩 H는 오히려 전 저점까지 깼습니다. 지금 거의. 그렇죠. 11월 달에 저점까지 깨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이나 월봉 상에서 지금 바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20개월선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20개월선 단번에 뚫을 수는 없습니다. 다우나 나스닥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이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중국이 약세인 것이고요. 그냥 포트폴리오 상에서 그냥 그런 그 변화만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하락 종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전력 남경 자동화 그리고 역범실업 중로 시북 하이테크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경 자동화 같은 국가전력 남경 자동화 이 업체는 그 전력 자동화 설비 업체고요. 역범실업 같은 경우도 지금 밑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및 소형 자동차 생산 기업이고요. 오토바이를 생산하지만 소형 자동차 생산하죠. 지금 자동차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밑에 자동차 관련주들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로라는 업체는 지금 개별주로서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중로라는 업체는 자동거라고 어렵게 표현했는데 자전거 관련 회사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심천으로 가보면 발해금융이라는 업체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갑자기 점 상한가를 갔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융 워낙에 지금 그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전문 금융 리스 업체예요. 그래서 운용 리스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요. 창업 소프트웨어가 상한가를 진입했습니다. 창업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의료 위생 산업 응용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상해에서 소형 자동차 생산업체가 올라왔는데 해마 자동차 심천에서 지금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저께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중국의 자동차 쪽이 지금 1위죠. 자동차 산업 투자, 자동차 액세서리 제조업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금융사업까지. 우리나라도 많이 하죠. 자동차 판매보다 자동차 금융으로 더 벌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현대캐피탈이나 이런 거. 마찬가지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상위 업종을 보겠습니다. 거래상위를 봤더니 중국 동방항공이 3.19% 오르면서 거래량에도 1위를 올렸습니다. 어저께 상한가를 갔죠. 중국 동방항공과 남방항공이 초강세였고요, 어제. 오늘 해남항공, 중국 남방항공, 중국 동방항공이 전부 다 거래량 상위 20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중국 동방항공이나 남방항공 지금 다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에 계속해서 여행객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화물 수요도 어저께 실적 발표 나왔던 거 보여드렸죠. 지금 작년 대비해서 1월 달에서 12월 달 실적이 모든 지표가 다 좋아졌잖아요. 여객 운송이나 화물 운송.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도 적용되는 건데 이런 지표들이 다 항공주에 판단하는 자료들인데 대충 보면 다 플러스예요. 그래서 일단 그 기본적인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에도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페트로 차이나 그리고 중국 중차 이런 그 거래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도 지금 계속 거래 상위에 올라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거래 상위에 올라온다. 지금 급등주에는 안 걸렸는데 거래 상위를 계속 얘기 드리는 것은 거래량이 굉장히 높다는 건 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이슈가 있어도 안 올라요. 심천을 보니까 대동남 경력전기 BOE, 해마자동차가 아까 또 올라와 있고요. BOE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하이닉스 워낙에 강하고
삼성전자도 IT 강한데 BOE가 계속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 최대의 디스플레이 생산업체고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바짝 추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홍기체인이라는 종목도 지금 계속 거래량 상위에 올라오는데요. 홍기체인이라는 종목은 편의점 체인 운영 업체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편의점이 나중에 엄청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홍기체인이라는 종목을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처럼 보면은 나중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총 상위를 좀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를 보면은 중국 상해에 보면 페트로차이나 그리고 5위인 중국 석유화학, 자 이거 두 개만 오르고 있네요. 근데 페트로차이나랑 중국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유가랑 굉장히 민감한 그 업종들이죠. 그리고 밑에는 상해 자동차가 자동차주로 오르고 있고요. 지금 17일 중국중차 1대1로에 관련된 종목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그 유가를 보면은 유가는 지금 그 바닥을 치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 유가를 본 다음에 심천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심천의 업종을 보겠습니다. WTI가 지금 $50를 넘겼는데 계속 말한 대로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건 지금 그 하락세를 멈추고 유가가 이제 전체적으로 반등하고 미국 금리 인상한다고 했잖아요. 금리 인상하면은 경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초반부에요. 부동산이고 뭐고 유가가 다 오릅니다. 농심이 신라면 가격을 인상한 게 이제 전부 다 퍼지겠죠. 그리고 물가 인상돼서 나중에 짜장면값 10,000원 됩니다. 그러면은 현금 갖고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생활이 힘들어지겠죠.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요. 전기차가 그 지금 계산하는 그 상황으로 보면 별로 유리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휘발유 경유 가격에 비해. 근데 만약 휘발유 가격이 폭등해봐요. 리터당 막 3,000원 가봐요. 그러면 전기차 안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날 거라는 얘기고요. 심천의 14위인 BOE 그리고 밑에 비아디 그 종목 BOD 보면은 지금 그 하락을 많이 했는데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테슬라도 들어오고 유가가 급등하면 급등할수록 전기차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중국 만과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만과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반등세에 들어서 있고 금리 인상이 되면 그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금속이나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지금 꺾이지가 않았어요.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이격 조정을 하고 다시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를 뭘 그냥 갑자기 상상으로 짓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원자재가 다 들어가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분양하는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죠. 인구랑 뭐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자체가 비싼 거예요. 그거는 다른 변수랑은 상관없이 오르는 변수고요. 다른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가구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부동산 관련주는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포커스 미디어나 손영 운상그룹 이런 것들이 오르고 있고요. 4위의 경력전기가 지금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경력전기는 가전업체예요. 그래서 이 사용 가전 제품이나 에어컨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런 것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차이나뷰 돋보기 시간에 이베스트 증권의 중국 보고서를 하나 볼 텐데 간단합니다. 한 장짜리예요. 뭐냐면 중국이 아까 자동차 업체들 강하게 올라오는 거 보셨잖아요. 중국이 2017년 자동차 구매세 우대 정책 발표했는데 내용은 이제 구매세 5%에서 7.5%로 인상했어요.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왜 자동차에는 좋은 거냐면 지금 원래 10%거든요. 얘네들은 자동차 세가 10%예요. 근데 이걸 연장한 거예요. 5%에서 10%로 바로 안 올리고 7.5%라는 그 과도기 단계를 놨고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존 10%로 전환 결정을 했어요. 자동차를 보면 전체 소매 판매 증가율 방향성 결정에서 자동차가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를 계속 키우려고 하면 자동차에 그 메리트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 구매세를 올렸지만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그 환원을 안 하고 적당히 올린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더 사게 만든 거예요. 환경보호 정책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동차를 좋게 할 거고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한다는 것은 경기가 세계 경기가 회복된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동차 구매세까지 이 그 메리트를 주면 소매 판매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중국의 소비 경기를 이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의 자동차주도 이런 제도적인 내용까지 합쳐서 보면 잘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동차 업종이 오늘만 뭐 조금 올라온 게 아니라 이런 뒷 배경도 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이 되니까 자동차주도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의 움직임들 쭉 짚어보면서 또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이슈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체크인 차이나 시간이었고요. 신일섭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